안녕하십니까. 강북 심화반 멘토 이재희입니다. 오늘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그 특강 시간에 녹화를 했었어야 됐는데 녹화를 안 해가지고 지금 별도로 다시 찍는 거다 보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했던 얘기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내용이 다르진 않겠지만 뭐 어쨌건 뭐 제가 표기하는 거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고, 저희 데이터베이스 픽은 총 70개, 70개고, 사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그냥 정규어만 알아도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기술사 시험에 나오는 범위가 생각보다 꽤 넓고 깊이가 있어가지고 이것만 조금 잘 하고 SQL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SQLD 정도는 진짜 금방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니까 뭐 꼭 기숙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자격증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어,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이유가 예전에는 개인이 혼자 개발을 했다면 지금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하냐? 이 그냥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통합, 저장된 어떤 데이터의 집합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키워드는 통저운공, 실개동네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저장, 운영, 공용 그리고 실시간 계속적인 변화, 동시 공용성, 내용에 의한 참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이렇게 통저운공, 실개동네 이거를 반드시 적어준다. 이런 뭐 개념적 구상도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는 알아야죠. DBMS에는 구성 요소로 엔터티, 속성 간의 관계, 대체 간의 관계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관계의 유형 뭐 당연한 소리죠. 1대1, 1대 N, M 대 N 뭐 이런 거 당연한 소리고 다음 이제 트랜잭션이 129회 관리에 나왔죠. 트랜잭션의 특징에 대해 쓰시오. 내가 알고 있는 건 아시드밖에 없는데 아시드로 도대체 어떻게 1페이지를 써야 되냐? 1단락 정의, 2단락 특징의 개념도 나의 특징 상세 막 열심히 썼는데 점수가 안 나와 결국에 그렇게 썼더니 그래서 어떻게 썼어야 됐냐? 트랜잭션의 정의라고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 그래서 요 정도 살짝 그려주고 아시드 트랜잭션의 특징, 아시드, ACID,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영속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예를 들어서 이 원자성에 대한 어떤 개념도 중간에다가 3단표가 뭐 상태 관리라고 하기보단 여기다가 어떤 개념도를 하나 넣어줘서 이 원자성이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요거 하나당 세 줄로 표현을 해서 총 12줄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아마 고득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3단락엔 반드시 이걸 그려줘야죠. 트랜잭션을 물어보면 무조건 3단락에다가 이걸 그린다. 그래서 요 활동, 부분적 완료, 실패, 완료, 철회 영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액티브, partial commit, failed, commit, aborted 이렇게 이거 반드시 암기.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은 이 직렬성을 보장해야 된다. 뭐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데이터 독립성. 데이터의 독립성의 키워드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써줘야 돼요. 안시 스파크의 3레벨의 표현 방법이다. 그리고 외계인의 논물. 세 개, 키워드 세 개.
안시 스파크 3레벨, 외계내 논물 이렇게 3개. 그래서 데이터의 독립성의 종류를 보자면 외계내 논문이니까 논리적 데이터, 물리적 데이터, 논리적 구조사상, 물리적 구조사상 이런 거 그냥 아무 소리나 써도 상관없다. 요거 개념도 반드시 그려줘야죠. 왜, 개, 내,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반드시 써주고 이게 외부니까 외부 스키마, 개념이니까 개념 스키마, 내부니까 내부 스키마 그리고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 그냥 네모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름 점점의 이유가 있어. 점점점점점점점점점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 이 그림을 반드시 똑같이 그려준다. 그래서 왜, 개, 내 이거 외우지 않는다. 그냥 외부 스키마, 외부에서 접근하는 스키마, 개념 스키마, 개념적인 어떤 스키마, 내부 스키마, 내부에서 접근하는 스키마. 이렇게 써도 채점자 보지도 않는다. 요거 썼으면 잘 썼네. 이렇게. 다음 이제 아이솔레이션 레벨입니다. 아이솔레이션 레벨 하면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일단 그 네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이 병행성과 일관성 수준을 어떤 락 레벨을 정의하기 위해 또는 어떤 고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허용하는 수준, 병행성과 일관성을 허용하는 수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행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죄송합니다. 병행성이 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병행성은 떨어지지만 컨시스턴시, 일관성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적당한 레벨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레벨을 뭐 올린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버티리드, 논 리피, 논 리피터블 리드, 팬텀 리드 이렇게 세 가지의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레벨에는 리드 언커미티드, 리드 커미티드, 리피터블 리드, 시리얼라이즈블 리드 네 가지가 있다. 반드시 암기. 요 네 가지와 이 네 가지 각각의 이 비일관성 형상이 뭐가 일어날 수 있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 위가 이렇게 내려갈수록 강해지는 거니까 이 위는 세 가지의 비일관성 형상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은 버티 리드를 제외한 비일관성 형상 그 다음은 요거 하나 팬텀 리드 마지막은 없다 외우기 쉽죠? 요 정도는 암기 그래서 저 같으면 3단락에 요걸 그려주는 게 낫죠 여기 개념도 이거 그리느니 3단락에 이거 그냥 이거 그리는데 30초도 안 걸리면 30초도 요거 그려서 잘 적절한 레벨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플러스 1점. 키의 유형. 이거는 키의 유형을 시험에 물어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죠. 유체대, 후기대, 뭐 몸이 좋진 않은데 그냥 어떤 키가 뭐냐라고 하면 각각의 투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집합이다. 유일하게 식별 가능한 집합이다. 요 정도. 그래서 유일하고 최소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다. 요 정도는 암기. 그리고 요거는 이 그림을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슈퍼키 안에 후보키가 있고 후보키들은 기본키와 대체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요 기본키와 대체키는 다르다. 여기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포함하는 게 후보키, 이 세 개를 포함하는 게 슈퍼키. 이 정도 개념은 이해. 그래서 키의 유형으로는 슈퍼키,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그리고 다른 어떤 테이블과 결합하기 위한, 어떤 연결하기 위한 외래키. 이렇게 5개는 상식. 이건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식. 이거 필요 없고, 분산 DB.
왜 분산 DB가 필요하냐? 이거죠. 예전에는 그냥 뭐 한 곳에 저장해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한 곳에만 저장하기엔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신뢰성과 확장성을 위해 요 분산화된 형태로 관리되는 DB다. 그냥 요말 그대로 분산화된 형태다. 그냥 이 정도. 하지만 요거는 알아야죠. 요 그림을 일단 뒤에 얘기하고 요거 위중 병분 장 키워드 반드시 암기 몸도 암기 요 5개 여기 외우지 않는다. 느낌상 가져다 쓰면 된다. 이런 거 외우고 있는 순간 공부 기간 3년. 그리고 개념도는 반드시 이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죠. 이런 분산 네트워크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DB가 따로따로 있다. 이렇게 요 정도 그냥 느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산 DB, 뭐 지역 DB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뭐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게 핵심이다. 위중 변분장. 이렇게 NoSQL 이론입니다. NoSQL이 나온다 하면 반드시 반드시 베이스, 요 정도는, 그리고 캡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팝세크, 요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무조건 떠올리고 가는 거죠. NoSQL의 정의. 왜 하냐? 이 RDBMS는 한계가 있어. 고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어떤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를 처리가 불가능해. 그래서 나온 게 NoSQL이다. NoSQL의 특징, 제일 중요한 거. 조인 불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조인 불가. 그리고 어떤 조회 성능을 향상된다. 이 정도. 그리고 어떤 뭐 스키마의 유연성, 이런 것들. 그래서 NoSQL의 어떤 데이터의 모델 구조라고 하면 요거 4개 반드시 합니다. 도큐먼트 기반, 키밸류 기반, 컬럼 기반, 그래프 기반. 반드시 4가지 암기. 그래서 각각의 대표적인 언어까지. 도큐먼트 기반은 몽고DB가 있다. 키밸류 기반은 다이나모가 있다. 컬럼 기반에는 카산드라, HBase가 있다. 그래프 기반엔 네오포제이가 있다. 이렇게 암기.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패턴. 이 패턴 중요하죠, 패턴. 이 패턴과 이 위에 이 모델의 구조, 이걸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NoSQL 데이터 모델의 구조를 물어봤는데 패턴을 물어봤는데 구조를 쓴다거나 이러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문제를 잘 읽는다, 잘. 모델링 패턴. 여기서 핵심 키워드 비정규화, 어그리게이션,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 아토믹 어그리게이트. 4개, 요 4개 반드시 암기. 그림, 일단은 여기 3회차까지는 이것만 암기. 이게 각각이 어떻게 그림으로 되어 있냐는 5회차 암기. 다음, 데이터 모델링. 위에는 모델링 패턴이고, 그럼 모델링 절차, 복합의 후기선, 반드시 구음 암기. 복합의 기후선. 아니, 기후선. 기후선. 도메인 모델 파악, 쿼리 결과 디자인, 패턴을 이용한 데이터 모델링, 기능 최적화, 후보 NoSQL 선정된 NoSQL의 최적화. 6개 단계 반드시 암기. 이거는 뒤에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NoSQL의 이론이 뭐냐 하면 반드시 해. 파세크. 이거 그냥 파세크. 그냥 구구단이면 구구단.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몰라도 일단 외워. 탭 이론에 어떤 한계가 있다. 한계. 완벽한 CP는 없다. 완벽한 AP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선택하래. 상충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캡이론 파티션이 없는 상황을 설명을 못해. 또 장애가 있는 상황을 설명을 못해. 이런.
이거 두 개 반드시 암기. 두 개 때문에 파스크가 나왔다. 요 그림 반드시 암기. 가운데 PACLC 파세크 P 파티션 엘스 반드시 암기. 또는 요거 암기. 둘 다 암기하는 게 좋겠죠. PCEC는 H 베이스 볼트 DB, PAEL은 다이나모, PAEC는 몽고DB, PCEL은 피너츠. 이걸 내가 외워야 되냐? 3회차까지는 이것만. 요거 분류와 대표적인 SQL이 뭐가 있다는 10회차 반복대의 암기. 그래서 요 상단락 반드시 써줘야죠. 캡의 피프, 이런 상충관계, 파티션이 없는 관계에 대한 어떤 한계 때문에 파스크가 있다.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네모 두 개 쳐놓고 화살표 하고 두 줄 쓰면 1분 만에 플러스 1점 받을 수 있다. 한달락으로. 데이터 모델링 하면 요게 논물. 일단 부금 떠올리고 바로 시작. 데이터 모델링은 정의는 어떤 업무를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명확하게 표현하는 출처가 기법.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3단계지만 여기는 개, 논, 물 이렇게 나왔는데 요구사항까지 요구사항 분석까지 해서 4단계로 쓴다 그래. 요, 개, 논, 물, 암기, 모델링의 개념도 아까 요거 그냥 그리는 게 개념도 요게 쉽잖아요. 물론 외우면 좋지만 위에 거 3회차까지 그걸로 외우고 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싶어. 있어 보이고 싶어. 5회차에 이걸로 암기. 뭐 대표적인 거 뭐 이렇게 뭐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네. 일단 요개 논물 암기. 다음 이제 이상현상. 이상현상이라고 하면 삽입, 갱신, 삭제. 이때 그냥 이상현상이 발생한다. 불필요한 삽입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갱신을 요구하고 연쇄 삭제가 되고 이런 이상현상. 그래서 삽입, 갱신, 삭제 시 발생하는 비합리적 현상. 이게 이상현상이다. 그래서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 그럼 이제 이상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공주화로 해결하는 거죠. 이게 이제 129회 때 제가 이걸 4교시인가 풀고서 난 이번 129회 망한 것 같으니까 정주화도 잘 풀어갖고 고득점 받아서 로또를 노려봐야겠다 했지만 그거는 풀다가 망했죠. 답을 못 맞춰서. 이게 이제 3정규화까지 한 건데 3정규화? 부분 아니 잠깐만 이게 몇 정규화까지였죠? 3정규화인가? 아무튼 잠깐만 1, 2, 2, 1 3정규화 그쵸? 3정규화까지 하는 거였는데 3정규화를 못하고 이상한 답을 썼더니 45, 38점. 그래서 그 이후로 정규화는 쳐다도 안 본다. 1급 시험으로 나오면 완부 이결 다줘. 요 정도만 쓰지 절대 문제를 풀지 않는다. 하지만 DB 전문가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풀어서 고득점 이런 거 하나 잘 풀면 50점 나오면 그 시험 합격하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DB 잘하시는 분. 근데 암스트롱의 공리의 핵심 키워드. 이 함수적 종속성의 원리. 그래서 함수적 종속성의 성질을 유도해낼 수 있는 어떤 추론 규칙이다. 회포, 정당성, 완정성, 암기. 그래서 기본 규칙에는 반사공리, 확장공리, 이행공리 세 가지가 있고 국가규칙에는 분해, 합집합, 의사이해 이렇게 6개 암기 3회차까지 6개 암기 3회차 이후에 요 빨간 글씨
빨간 글씨 암기. 여기는 여기. 이렇게 암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름 다 뜻이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상 보면. 다음 연결 함정. 연결 함정에 너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뭔데? 요 관계가 모호하거나 여기 관계성이 모호하거나 미존재하는 어떤 비, 비, 뭐라 그럴까? 비정상적 현상? 비합리적 현상? 아니면 어떤 오류? 이렇게 뭐 일단은 요 관계성이 모호, 미존재. 이 두 개 키워드. 그래서 부채꼴 함정과 균열 함정이라는 게 있다. 이 연결 함정에는 두 가지. 그리고 부채꼴 함정은 관계성이 모호한 거고 균열 함정은 관계성이 미존재한다. 이거 반드시 암기 요 두 개. 물론 이 밑에 그림 중요하죠. 부채꼴 함정은 어떤 홍길동이라는 교수가 상경대학에 있고 김하늘이 상경대에 있어. 근데 이 상경대에서 홍길동이 경영학과야. 경제학과야. 뭔지 모른다. 왜? N대 1. 1대 N. N대 1, 1대 N.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갖고 관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이걸 바꿔주면 된다. 어떻게? 1대 N, 1대 N.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다음, 분열함정. 분열함정은 그냥 없는 거다. 관계성이 모호한 게 아니라 관계성이 미존재한다. 여기 뭐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미존재한다죠. 미존재한다. 왜 미존재하는데 학생이 교수를 할당받 그 교수를 배정받지 못하면 효과가 없어. 얘는 이미 복학을 했는데 학과 배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여기를 관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약하다라는 관계를 만들어서 미존재하는 관계를 추가해준다. 데이터베이스의 관계.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없죠. 그냥 상식적으로 1대1, 1대 M, M 대 N 이런 게 있다. 다음 함수적 종속성.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DB의 꽃, 정규화의 시작이 되죠. 일단 외워야 될 거. 완부, 이결, 다조. 저건 무조건 외워야죠. 근데 함수적 종속성의 정의가 뭐냐? 어떤 x 값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되어 있을 때의 어떤 종속적 성질, x가 y를 유일하게 결정할 때 함수적 종속성이 있다. 이렇게 함수적 종속성의 유형으로 완, 부, 이, 결, 다조 완전함수 종속을 해결하면 1정규형, 이걸 하면 2정규형, 이걸 하면 3정규형, 결정자 DCNF 3.5라고 하죠. 다 4정규화, 조 5정규화. 이렇게 개념만 일단 암기. 이거 그림 하나하나 뭐 2정규화 뭐 이렇게 해서 한다. 이것까지 필요 없습니다. 일단 완부 이결 다조 암기. 아까 이거는 암스트롱 공리죠. 아까 요렇게 외운다. 3회차 때 여기 외우고 5회차 이후에 여기 외운다. 네, 정규화를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정규화 워낙 중요하니까. 1차 정규화 완부 이결 다조 완전 종속성 해결. 그러니까 원작 값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이건 이제 의미 없고 그림 의미 없고 이정규화 완부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요거만 있으면 돼요. 그림 10회차 10회차 또는 DB 전문가만 그림 공부 뭐 이런 거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왜 암기하는 건 저는 비추합니다. 자, 이제 3정규화 완부 2 이행적 함수 종속성 제거 그림 10회차 또는 DB 전문가
아, 죄송합니다. DCNF 3.5 정규화. 완부의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도록 결정자 간의 함수적 종속성을 제거한다. 그림, 뭐 계속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 4정규화. 아치 종속성을 제거한다.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 4, 5는 개념만 나오지 절대 이거 글이라고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림 외우지 않는다. 5정규화. 다, 완부이결 다조. 조인 종속. 그냥 조인을 종속하는 기법, 조인 종속을 제거하는 기법이다. 끝. 그림 외우지 않는다. 반정규화. 정규화를 했어요. 근데 왜 굳이 정규화를 해놓고 반정규화를 왜 하는데 정규화를 넘어가니까 DB의 성능이 떨어져. 그래서 지휘 성능을 좀 향상을 해야 됐겠어. 그래가지고 어떤 중복을 허용해서 반정교환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DB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기법. 뭐 필요성 똑같죠. 검색 성능을 향상. 하지만 이제 단점이 있죠. 어떤 데이터의 정합성이라든가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화를 했는데 다시 비정규화를 해. 그러면 이제 이런 단점이 있겠죠. 여기서 반정규화에서 중요한 거. 요거 3단계는 반드시 암기. 반정규할 대상을 조사하고 다른 방법을 유도를 검토하래. 뭔가 신기하죠? 다른 걸 하래 먼저. 뷰 테이블이라던가 인덱스를 조정한다던가 이런 걸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 반정규화를 해라. 주요 기법, 병합, 분할, 추가, 병합, 분할, 추가, 병합, 분할, 추가 계속 써도 됩니다. 대신 앞에다간 테이블 레벨, 컬럼 레벨, 관계 레벨. 그래서 테이블 병합, 테이블 분할, 테이블 추가, 컬럼 분할, 컬럼 병합, 컬럼 추가. 뭐 그냥 이렇게 계속 써도 됩니다. 개념도 외우지 않는다. 이것도 외우지 않는다.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의 유형. 데이터 무결성의 제약 조건 하면 일단 데이터의 무결성이 뭔데? 무결성이란 뜻은 정확성과 일관성이 확보된 상태다. 정확성은 뭔데? 데이터의 중복이나 누락이 없는 상태. 일관성은 뭔데? 원인과 결과 의미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상태. 이거 키워드 두 개 반드시 암기. 데이터의 무결성의 정의를 쓸 때 정확성과 일관성이 없으면 주구리주구리 써도 고득점 안 나온다. 아무것도 안 써도 이거 두 개만 써도 점수가 나온다. 무결성의 개념도 요거 그림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암기. 개, 참, 소, 사, 키는 없죠. 개참, 소, 키. 유형, 개참, 속사키. 개참, 속사, 키. 대학 조건의 예시, 암기. 이거 3회차, 요것도 3회차. 보통 3회차, 5회차라고, 이거 5회차라고 하죠. 여기선 3회차다. 왜냐? 중요하니까. 뭐 그래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복 기법과 동일성 제어 기법이 있죠.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법. 뭐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문제 나왔어. 무결성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정확성, 일관성, 이걸 반드시 써준다. 그리고 밑줄 짝, 쌍따옴표. 난 잘 알아. 이렇게 어필. 키워드 어필. 주구리주구리 필요 없다. 키워드로 승부한다고 해. DB 회복 기법엔 로그 기반의 즉시와 지연, 체크포인트 그림자 페이지, 풋, 그림자 페이지, 아리아스. 아리아스가 뭐냐? 아리,
RES. 공식성 제어 기법엔 락킹, 투페이지 락킹,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외우는 거 아니고, 타임스탬프 오더링, 낙관적 검증 기법, MVCC, 이렇게 있다. 대신에 이 그림을 외우진 않지만, 스트릭트 2PL, 리고로스 2PL, 스테이틱 2PL, 이거는 반드시 외운다. 그래서 투페이지 락킹을 물어보면, 요거는 알죠? 확장, 하단, 후축. 여기 꼭 위로 올라갈 때마다 락, 락, 락. 내려올 때마다 원락, 원락, 원락. 제가 파이널 라운드 때 똑같이 그렸는데 멘토님이 점수를 6점 주길래 아니 완벽하게 했는데 왜 6점입니까? 6.5점이 아니고 누구는 스트릭트 2PL, 리고러스 2PL, 스테이틱 2PL을 썼다. 근데 너는 이거밖에 안 썼다. 그래서 6점이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 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 그렇게까지 공부하는 사람. 그래? 너가 외워? 나도 외운다. 그때부터 외웠습니다. 이렇게 개념도 외우는 거 아니고, 키워드로 암기. DB의 장애와 복구. 개념? 이게 뭐 개념이 의미가 있나요? 그냥 어떤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상태. 복구의 개념? 오류를 복구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건 알아야죠. 장애의 유형. 제일 중요한 거. 사용자, 미디어, 신텍스, 인스턴스. 빼고 네 가지 반드시 암기. 사용자의 에러. 탭핀 거, 손가락이 뚱뚱해. 아, 잘못 눌렀어. 또는 어떤 물리적으로 DB의 손상, 미디어 장애, 구문 장애, 신텍스 오류, 어떤 구문이 잘못돼 있어. 또는 인스턴스 장애, 어떤 정전, 뭐 이런 것들, 정전, 운영체제 장애, 이런 거. 네 가지 반드시 암기한다. 그럼 복구하는 알고리즘은 뭔데? 뭐 리드 언두로 하는 거죠. 그럼 리드 언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데이터 회복이 뭐냐? 데이터의 무결성을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전에 일관된 상태로 복원하는 기법, 개념도로 이거를 그리기엔 조금 아쉽죠. 사실 원래 이 유형이라는 거를 개념도에 그리면, 나의 개념도에 그리면, 나의 이거의 상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복이에요, 중복. 페이지 늘리기 어떤 기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형은 잘 안 한다. 근데 어쨌건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은. 회복 기법엔 로그, 체크포인트, 그림자 페이지, 로그엔 즉시 지연 이런 게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 리두와 언두를 사용한다. 리두의 핵심 키워드 재실행, 언두의 핵심 키워드 취소. 그래서 리두 언두가 나오면 이렇게 쓰는 게 최고죠. 이렇게 아예 리두, 나의 언두. 아, 이 그림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여긴 트랜잭션 시작하고 여기가 종료되고 여기서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트랜잭션이 이제 이렇게 가죠. 딱 장애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리드를 할 것이냐. 이 트랜잭션 시작 시점의 어떤 복사본과 이 장애 발생 시점까지의 로그 파일, 이걸 가지고 재실행한다. 그럼 언두는 장애가 발생할 때까지 쭉 가다가 장애가 발생하면 언두를 하는데 뭐를 가지고 장애 발생 시점까지의 로그 파일, 그리고 장애 발생 시점까지의 데이터베이스, 이걸 가지고 언두를 하면서 취소를 하는데 안 돼. 자,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의 핵심 차이. 이, 이 뭐라고 해야 돼요? 복사본이 왼쪽에 있다. 왼쪽 걸 가지고 한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 재실행하니까. 하지만 언두는 이 장애 발생 시점의 로그 파일을 가지고 왼쪽으로 간다. 왜냐? 취소를 해야 되니까. 이런 그림의 차이.
이런 걸 반드시 암기해서 그림 그릴 때 꼭 이렇게 이 안에 뭐라고 썼는지보다 이 네모가 여기 이 DB 모양이 여기 있고 화살표가 일로 가고 여긴 이쪽에 DB 모양이 있고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고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네. 요거는 뭐 위에서 봤으니까. 리도, 재실행, 원도, 취소. 이 정도.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자, 백업이 왜 필요하냐? 어떤 연속성을 확보하고 뭐 랜섬웨어 같은 거 걸렸을 때 대비하고 그런 거겠죠. 데이터의 손상과 분실로부터 보호한다. 뭐 이런 거. BCP.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림 이런 거 절대 외우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암기하셔야죠. 데이터의 범위. 어떻게 백업을 할 건데 전체, 차분, 중분, 시멘틱, 신세틱 플러스 신세틱까지 네 가지가 있다. 이걸 어떻게 각각하느냐? 3회차 이후에 지금은 전체, 차분, 중분, 신세틱이라는 네 가지 데이터의 범위의 백업 유형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주기는 상식이죠. 1일, 주간, 월간, 연간. 이거 뭐 당연한 소리니까. 일단은 이렇게 암기. 네 개의 암기. 그러니까 로그 기반 회복 기법. 로그 기반 회복 기법이 나오면 말 그대로 어떤 변경 내역을 로그에 기록해서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회복하는 기법이다. 뭐 무결성을 유지하는 기법이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죠. 뭐 이럴 때 뭐 내가 여기가 잘 기억이 안 나. 리드와 원두를 이용해서 하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키워드 가지고 쓰는 겁니다. 정의는 원래. 즉시갱신, 지연갱신. 즉시와 지연이 있다. 보자면 즉시는 갱신이 일어날 때마다 로그랑 DB랑 둘 다 해. 그러다가 즉시 반영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이 로그 파일 내에 내용을 참조해서 언두를 해. 이 로그 파일 내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가 언두를 한다. 반면에 지연갱신은 바로바로 DB에 쓰는 게 아니라 로그에다가만 써. 그러다가 포맷 시점 이후에 DB에 반영한다. 장애가 발생하면은 로그에 기록된 반영 내역을 폐기한다. 이렇게 반영되기 전에 트랜잭션들을 다 폐기해버린다. 이런 차이. 체크 포인트. 어떤 검사점 이후 트랜잭션에 대해서만 리두라거나 언두라거나 핵심 키워드 이 검사점이다. 체크 포인트니까 검사점이다. 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 검사점이 지금 두 군데인데 여기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있죠. 이미 이것들은 다 검사점 전에 다 끝나버렸어. 이건 제외. 근데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장애가 났다. 그랬을 때 이 화살표의 길이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사점 전부터 시작해서 후까지. 하나는 검사점 이후부터 장애 전까지. 하나는 검사점 이후부터 장애 시점 이후까지 가는 트랜잭션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언두, 얘는 리두, 얘는 리두. 이렇게 한다. 왜냐? 장애 시점 이전에 끝났으니까 리두, 장애 시점 이후까지 가버리니까 얘는 언두. 이렇게 검사점 이후의 트랜잭션을 리두와 언두한다. 다음 그림자 페이지 회복 기법. 그림자 페이지의 회복 기법의 키워드가 뭐냐? 이 그림자 테이블을 만들어서 어떤 동기화를 시킨다. 여기 키워드죠. 그래서 그림자 테이블을 활용하는 어떤 회복 기법.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냥 기법이라고 하기보다. 네. 그래서 요 그림 반드시 앞기. 트랜잭션이 시작되면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다가 다 반영하다가 끝나? 그러면 저장. 자세한 프로세스 위에 그린 거 내가 생각하면서 절차대로 하는 거죠. 잠깐만. 근데 계속 강의하고 파이널 나온다고 하니까 목이 갔네, 목이 갔어. 아리아스. 아리아스 같은 경우는 기필반에서 배우나요? 기필반에서 배우는지 잘 아마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일단 정의를 봐야겠다. 어떤 공개? 그냥 뭐 장애 발생 이전에 수행했던 모든 연산을 다시 한번 수행하는 알고리즘, 회복 기법 뭐 이렇게. 그래서 RES를 공부를 하려면 요 그림을 반드시 로그, 트랜잭션, 더티 페이지, 리드 원루, 체크포인트, 화살표 요렇게 암기. 이건 상세 설명은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은 RES를 한다. 그러면 요 그림부터 암기. 다음에 동시성 제어. 지금까지 회복 기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동시성을 제어한 동시성 제어가 나오면 무결성 확보를 위한 기법이다. 반드시 키워드. 요 그림 반드시 암기. 요거 그냥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별거 없고. 하지 않았을 때 문제. 개, 현, 모, 현, 갱연, 모현, 갱연, 모현? 갱연, 모현 같은데? 갱연, 모현이고. 저는 LD기라고 외워가지고, LD. 이게 이제 100, 128? 128이 아니, 128에서 나왔는데, 130회 정보 관리 1번 문제로도 나왔어. 1번이 아니라 1교시. 이때 저는 요거를 갱 LDIC을 쓰고 간략하게 설명 쓰고 넘어갔죠. 시간 아끼려고. 그래서 이 1교시 21점. 그러니까 7점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정윤아 기술사님은 이 그림을 개념도를 그렸다. 이거를 그랬더니 몇 점? 24점을 받았다. 23점, 23점을 받았다. 거의 7점, 7점을 받았다. 외우면 대략 8점, 안 외우면 7점. 본인의 선택, 외울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일단은 갱연 모연, LDIC을 외운다. 그리고 동시성 제어 기법, 락킹, 락킹에다가 하나 더, 이 안에 익스클루시브 락킹과 페어드 락킹 두 가지가 있다. 암기. 투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투필만 외우지 말고 스트릭트, 스테이틱, 리고러스 세 개 암기. 타임스탬프 오더링, 낙관적 법증, MVCC 반드시 암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락킹, 락과 언락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상호 배제를 제공하는 기법, 공식성 제어 기법, 동류, 아까 얘기했죠. 쉐어드 락과 익스클루시브 락, 두 가지 암기. 이거 그림 반드시 암기. 여기 락킹 단입니다. 락킹 단. 데이터베이스, 파일, 레코드, 필드.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외우면 좋다. 그리고 화살표 쭉 이렇게 하면서 갈수록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그래서 락을 했는데 그래도 어떤 조금 증여성 보장이 안 돼. 그래서 2PL 락킹이 들어왔다. 2페이지 락킹. 2페이지 락킹. 락킹이 어떤 조금 어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DB의 무결성 보장을 위해 동시성을 제어하기 위해 락할 땐 락만, 월락할 땐 월락만, 확장 단계와 수축 단계로 구분한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죠. 이건 안 외우면 답이 안 나와요. 확장, 수축, 차단,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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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락, 원락, 원락. 그리고 스트릭트, 스테이티, 리고로스, 암기. 이거 암기 안 한다. 유형에 이렇게 있다. 키워드로 써주고 패스. 다음 스탬프, 타임 스탬프 오더링. 타임 스탬프의 오더링의 핵심 키워드 뭐냐? 시스템 시계, 논리적 계수기를 이용한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뭔가 잘 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직렬성을 보장하고 하지만 직렬성과 교착 상태를 방지한다. 그런데 문제는 연쇄복귀를 초래한다. 이거 이거 써주면 플러스 1점. 왜냐? 다음 거 보시면 어떤 거는 연쇄복귀가 없다. 이게 또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 나는 거,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 이런 게 키워드니까. 그림, 이거 외운다. 아까 약간 동시성 제어의 그림이랑 조금 비슷하긴 하죠. 여기다가 타임 스탬프 오더링이라고 써주고 논리적 계수 시스템 시계 아까 왜 했으니까 그리고 요 정도는 써줘야죠. 리드 TS, 라이트 TS 이거 제가 20회 차에 외우려고 하다가 포기. 이거 쓸 일 없다. 뭐 이따가 CAOS 시간에 하겠지만 그냥 웨이트 다이와 운드 웨이트에서 활용한다 정도만 이해. 다음 MVCC. MVCC의 키워드가 뭔데? 라고 하면은 이 어떤 SCN 버전에 따라서 이 공시성, 직렬성을 보장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 SCN, 롤백 세그멘트, 언두, CR 카피 키워드 반드시 암기. 이거 외우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보자면 SCN이 100이에요. 100. 100보다 작으면 하고 100보다 큰 게 나오면 이 전 거의 버전이 91이야. 얘가 알려줘. 요렇게 요렇게 갔다가 또 100 이내 얘 전 버전이 94야. 갔다가 다시 온다. 요렇게 낙관적 검증 기법. 낙관적 검증 기법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아예 위, 이 이거만 썼다가는 점수가 안 나오죠. 요런 소리 쓰지 말고 어퍼, 어퍼에 저장한다. 그냥 이거 뭐 검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디스크에 반영한다. 키워드 여긴 버퍼, 여긴 디스크 키워드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낙관적 검증은 이 중간엔 어떤 검사도 하지 않고 종료 시에 일괄적으로 검사한다. 키워드. 아까 타임스탬프 오더링이랑 차이가 뭐죠? 도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건 똑같아. 근데 타임스탬프 오더링은 연쇄 복귀가 발생하지만 얘는 연쇄 복귀가 없다. 이런 거 써주면 정말 좋죠. R, V, E, W, RV, RVW? 저는 RVE로 외운 것 같은데. 근데 뭐, 익스피션이나 뭐, 기록이나. 다음 이제 DDL, DML, DCL입니다. 아, SQL의 어떤 정의. SQL? 그냥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조회하기 위한 어떤 언어. 그래서 정의, 조작, 제어를 하기 위한 어떤 언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 정도. 데이터의 정의어, DDL이 뭐냐?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다. 정의하는데 사용하는 언어다.
요건 외워야죠. 크리에이트, 알터, 드롭. 데이터 정의어의 대표적인 거. 근데 그냥 SQL 하는 사람이 보면 진짜, 뭐, 거의 영어 공부하는데, 물이 뭐냐. 그냥 뭐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하지만 DB를 안 하는 사람이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야, 무슨 외계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 조작어. 그냥 어떤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하는 언어다. 대표적으로, 셀렉트,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있다. 이거 그냥 상식, 암기, 데이터의 제어, 그냥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언어다. 그랜트, 리보크, 암기, 트랜잭션 제어. 트랜잭션을 어떻게 저장하거나 취소하거나 삭제, 이런 것들 하기 위한 명령어. 커밋, 롤백, 암기. 다음 조인. 조인이 약간 어떤 이 DB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조회하는 어떤 이런 스킬의 꽃이죠. 과연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걸 보이는 둘 이상의 테이블을 연결해서 어떤 원하는 값을 얻는 데이터를 합치는 연산 종류로 이키 조인, 논 이키 조인, 셀프 조인, 아우터 조인. 조인의 방법입니다. 방법. 방식, 네스티드 루프 조인, 솔트 머지 조인, 해시 머지 조인 이런 게 있다. 이 그림 위에 10회도 떼야 한다. 우리는 방법엔 이게 있고 방식엔 이게 있다. 우리는 키워드를 외울 때입니다. 지금은 키워드를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외울 때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그냥 키워드만 이키 조인, 논 이키 조인, 내추럴 조인, 헬프 조인, 크로스 조인, 아우터 조인 이런 게 있다. 다음 조인의 유형.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의 방식으로 이 네스트드 루프 그리고 소트 머지, 해시 조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만 키워드만 암기. 그다음에 이제 SQL의 처리 과정이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SQL 처리 과정은 그냥 뭐 정의는 그냥 이 SQL 문장을 분석하고 SQL문을 최적화하고 요 그냥 DBMS를 통해 도출하는 과정 이게 그냥 정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요거 그림을 외워야 된다. 그림 이게 진짜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구문 분석, 실행, 인출 꼭 써주시고 여기는 파싱이다. 이렇게 점점점점 되어 있는 거는 파싱이다. 파싱 안에는 신텍스 체크와 시멘틱 체크와 쉐어드 풀 체크가 있다. 신텍스 체크는 뭔데? 라고 하면은 어떤 뭐 모타가 있냐 이런 거고 시멘틱 체크라고 하면은 구문이 맞냐 쉐어드 풀 체크는 뭐 기존에 했던 게 저장돼 있냐 그래서 쉐어드 풀 체크를 한 다음에 소프트 파스가 있고 하드 파스가 있습니다. 소프트 파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처리했던 것들이 저장이 돼 있어서 그냥 바로 실행하러 가는 거고 하드 파스 같은 경우는 뭐 없거나 아니면 뭐 일부러 그렇게 했거나 최적화 단계를 항상 거치고 이 QEP 쿼리 실행 계획 쿼리 익스큐션 플랜 수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익스큐션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파싱의 신텍스 체크와 시멘트 체크와 쉐어드 풀 체크가 있고 여기서 분기점으로 소프트 파스와 하드 파스가 있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QEP 수립, 익스큐션. 왜냐하면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 별도의 토픽으로 저희가 공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그대로 갖고 내려와서 부분에다가 구문, 실행, 인출 써주고 그대로 그냥 똑같이 그림 한번 그려놓으면 후에 똑같이 쓴다. 똑같은 단어 왜 또 쓰냐? 키워드니까 똑같은 단어 또 쓰는 거죠. 그다음에 new SQL 별거 없고
NoSQL의 장점과 RDBMS, MS의 장점 다 갖다 쓰시면 됩니다. RDBMS의 어떤 장점과 특징이라고 하면 아시드와 SQL을 지원하는 거겠고, NoSQL의 장점은 평적이고 고가용성이겠죠. 그 두 개를 합한 게 NewSQL이다. 그래서 좋은 거, 아시드 지원, 공식성 제어, 뭐 인덱싱, MVCC, 샤딩 그냥 알고 있는 거 다 쓰면 됩니다. NoSQL엔 스키마 리스, 인메모리 이런 거 그냥 좋은 거 다 쓰시면 되고 마지막 3단락으로는 비교, NewSQL, RDBMS, NoSQL 계산할 때 비교 1교시형 3개만 하면 되거든요. 비교 3개, 3개 이상 시간도 아깝고 요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비교하는데 목적, 장점, 단점 이런 거 구분해서 쓰지 마시고 아시드, 베이스, 스키마 이런 거 여기서는 핵심 구분자가 중요하다. 비교할 때는 이런 걸 써줘야 DBMS 느낌 나는 그런 느낌으로. 자, 투페이지 커밋, 투페이지 락킹이랑 다른 겁니다. 투페이지 커밋은 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요 그림. 첫 번째, 어, 요 준비 단계에서 지역 노드가 커밋을 요청하고 그러면 글로벌 코디네이터가 커밋 포인트 사이트를 결정을 해서 이 프리페어라는 걸 전송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페어를 응답하면 커밋 요 단계. 그래서 이 그냥 이렇게 1, 2, 3, 4, 5로 되어 있지만 간략하게 쓰자면 프리페어와 커밋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 구성 요소로는 또 이 위에 있는 거 그대로죠. 여기 글로벌 코디네이터가 있으니까 글로벌 코디네이터, 또 지역 노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아까 2PL과 마찬가지로 3PL, 4PL, 3PC, 4PC 하지 왜 안 하냐? 하면 할수록 복잡성과 오버헤드가 증가해서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 3단락에 요거 그리는데 진짜 10초도 안 걸린다 이거 그리는. 다음 이제 DB 성능 개선 방안. 아까 이제 DB 성능을 개선할 거는 보통 이제 뭐 반정교화가 일반적인데 그거 외에도 뭐가 있냐 이제 보자면은 DB 성능을 개선하는 목적, 이런 처리 능력, 처리 시간, 응답 시간, 로드 시간 이런 것들을 단축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라고 보면은 이 업무를 개선해. 그냥 업무가 절차가 줄어들어 하면은 당연히 DB도 절차가 줄어들겠죠. 뭐 이 리드와 롤백 세그멘터의 어떤 크기를 조절하고 인덱스와 반정규화. 아니, 아까 우리가 반정규화 하나의 토픽으로 배웠다면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키워드인 거죠. 그리고 SQL 튜닝 측면에선 옵티마이저, 도인 방식, 힌트 이렇게. 아니 여기서 내가 정말 세 개를 골라야 된다 하면 반정규화, 반정규화, 조인, 힌트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인덱스가 뭔데? 라고 보면은 그냥 요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구조다. 이 레코드 캡과 레코드 주소, 포인터죠. 이거를 그냥 관리하는 어떤 자료 구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능을 향상한다. 성능 향상. 그런데 그럼 이거 무조건 쓰면 좋냐? 그건 또 아니죠.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으면 트레이드 오프. 이 조회 성능은 올라가는데 이 입력 수적 삭제 성능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인덱스의 뭐 유형, 분류가 이렇게 있는데 저도 못 외우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요거만 트리 기반, 해시 기반, 비트맵 기반, 함수 기반, 조인, 도메인 요 정도 6개. 네, 이렇게 6개는 암기. 요거는 몰라도 되고. 다음 이제 옵티마이저. 아까 SQL 질의할 때 옵티마이저가 중요하다고 했죠. 옵티마이저. 두 가지. 일단 옵티마이저를 왜 하냐? 이 SQL, 최적의 SQL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 라고 봤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RBO와 CBO.
룰 베이스드냐, 코스트 베이스드냐. 그럼 아까 지금, 자, 요 그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 따로 외우고, 이 그림 따로 외우고, 그러면 진짜 공부 정말 못하는 거죠. 아까 그림? 생성한 게 이 그림이잖아요. 아까 텍스트 분석, 시멘틱 분석, 쉐어드 풀, 그 세 개가 그냥 아까 팔다고 했잖아요. 파스. 아까 그 그림 똑같이 그려놓은 거죠, 그냥. 아까 요 그림 안 그리고 아까 그 위에 SQL 절차 그림 그려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막 토픽 하나하나 그림 다 다른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비슷한 거는 갖다 쓴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요건 알아야죠. 쿼리를 리라이트하고, 질의를 변환하고, 그 다음에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RBO냐, CBO냐, 뭐 이런 거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질의를 변환했으니까 다시 질의를 생성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RBO는 뭔데? 룰 베이스,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최적화 기법. 그래서 그 룰이 뭔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 부여. 요 1번부터 15번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순위. 야, 이걸 외우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이것까지 못 외우겠습니다. 그냥 순위 부여를 기준으로 한다. 그다음 이제 CBO는 코스트, 비용을 기반으로 한다. 이거는 조금 외워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약간 자, 배웠던 거 써먹자면 파스가 있고 옵티마이저가 있고 이 QEP가 있고 실행을 하겠죠. 그럼 이제 옵티마이저를 조금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뭐 요렇게 간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 요 딕셔너리와 스테이틱스 요 두 개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와 스테이틱스가 뭔데? 해서 보자면 이 통계 정보를 관리한다. 통계 정보. 이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를 통계적으로 미리 이제 비용을 책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의가 들어왔을 때 뭐를 우선순위로 할지를 정하는. 그래서 질의 변환, 비용 산정, 실행 계획 생성, 요소는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두 개, 요 딕셔너리와 스태틱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조금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 다음 이제 튜닝의 절차. 튜닝의 절차. 튜닝의 절차라고 하면 요거를 암기. DB를 튜닝하고 DBMS를 튜닝하고 SQL을 튜닝하고 단계가 이렇게 갑니다. 단계로. 요거는 꼭 암기.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외울 게 있는데 저는 반파 이태 적복 공인 이렇게 외웠거든요. 반파 이태 적복 공인. 근데 반정교환은 위에서 배웠으니까 느낌을 알아. 인덱스도 알아. 파티셔닝 뒤에서 배울 거야. 일단 세 개만 외워야 된다 하면 반정규와 파티셔닝, 인덱스. 일단 이렇게 핵심은 세 개. 기왕이면 반파이트의 정복공인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이제 힌트. 힌트란 뭐냐? 이 옵티마이저가 CBO, RBO로 어떤 최적화를 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사용자가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그럴 때 이제 힌트를 입력을 해서 이 개발자가 원하는 실행 계획으로 유도하는 어떤 향상 기법이다. 그래서 힌트의 유형으로는 요거를 암기. 만약에 힌트를 난 버릴 거야. 요즘에 DB 사실 문제 잘 안 나오죠. 힌트를 버릴 거야 라고 하면 안 외워도 되지만 나는 힌트를 가져갈 거야 시험에 하면 반드시 이 유형을 암기하고 이 밑에 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만큼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락은 요거 힌트를 작성하는 규칙.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뭔데? 요거죠, 요거. 역슬러시 별 역슬러시로 끝난다. 요거. 요거. 다음 이제 아파치 카프카. 카프카는 이제 어떤 뭐 제가 개발은 안 해보지만 안 해봤지만 MSA의 약간 핵심이잖아요. 카프카. 이 분산 메시징 팝섭 모델. 이 메시지 오리엔티드 미드레어 시스템이다.
어떤 대용량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펍과 서브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듀서와 컨슈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림은 요거를 반드시 그려주셔야 되고, 제가 볼 때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 하면 여기다가 코디네이터 정도? 그래서 코디네이터의 대표적인 게 주키퍼. 뭐 요 정도 써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푸시, 뭐 풀. 그냥 화살표만 써놓으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푸시, 풀 이런 거 써주고. 그래서 토픽, 이 어떤 하나하나의 메시지 이런 걸 토픽이라고 하고, 프로듀서, 컨슈머, 중간에 있는 거 브로커, 그리고 코디네이터, 주키퍼 하나를 써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세 개만 외울래 나는. 브로커. 더 외울래 토픽, 풀푸시. 더 외울래 코디네이터, 주키퍼. 이렇게 이런 순으로 점진적으로 추가하면서. 근데 빅데이터 시각화. 최근에 나왔죠, 최근에. 너무 아쉽습니다. 이건 진짜 항상 나온다 한 건데 이미 나와버렸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니까. 키워드. 부시표, 시분관비공, 시인다적, 훈공정, 암기. 세 개, 키워드 세 개. 세 개죠? 요거 키워드 세 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시표가 뭔데? 정보 구조와, 그러니까 시각화의 절차의 정보 구조와 정보 시각화, 정보 시각 표현. 이게 구시표. 그래서 시분 비공, 잠깐만, 또 헷갈리네. 시분 관비공, 시분 관비공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정보 시각화의 상세 기법이 시분 관비공. 시분 관비공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요거 주요 도구, 제가 개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요 R은 알지 않나요? R 뭔가 개발할 때 R 많이 쓴다. 얘긴 들어보니까 한 R. 나머지 약간 본인이 익숙한 언어 몇 개 써주시면 되고, 다 이제 이걸 외워야지. 시각 정보를 효율화할 때 고려사항, 시인다조 컨공정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달락으로 요거 쓰시면 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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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제 빅데이터 보안. 이거는 보안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하고, 여기서는 음, 이런 그냥 어떤 위협이 있냐, 뭐가 있냐 했을 때 어떤 사용자 조작, 그냥 일부러 하는 외부 공격이 아니고 그냥 담당자가 실수로 하는 것도 보안의 위협이다. 이 정도. 그리고 또 자세한 거는 보안 시간에.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요 그림을 외워야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그림 말고 그 하도 개념도 있잖아요. 하도 개념들을 그려주는 게 더 빅데이터 플랫폼 느낌 난다. 뭐 빅데이터의 어떤 유형이라고 치면 정형, 반정형, 비정형이 있고, 정형엔 RDBMS. 뭐 노에스큐엘도 쓰기가 쓰겠죠. 반정형엔 노에스큐엘 뭐 이런 것들. 다음 이제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는 그때 했잖아요. 그 IT 경영 시간에.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정제, 통합, 뭐 변환, 정리 이런 느낌 넘어가고, 데이터 클렌징. 데이터 클렌징의 핵심 키워드 대더 대 배배.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대더 대 배배. 데이터베이스 정의, 버티 데이터 파악, 데이터 품질 문제 우선순위, 배드 데이터 유입 차단, 배드 데이터 제거. 대더 대 배배만 써주면 답안 한 페이지 채운다. 그리고 클렌징 기법으로는 뭐 변환하고 파싱하고, 아니 뭐 삭제하고 뭐 변환하고 이런 거 하겠죠. 다음 이제 데이터 프로파일링의 핵심 키워드 매드 프리종. 요거만 외우면 됩니다. 매드 프리종. 매드 프리종.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파일링 대상 선정, 프로파일링 수행, 프로파일링 결과 리뷰, 종합. 근데
요거를 그려줘야 된대요. 구조 발견, 데이터 발견, 관계 발견, 부대간. 아, 요거는 요거는 기법보다 오히려 절차를 써주시는 게 더 좋다. 그럼 결측치. 이거 다 IT 경영대 했던 거잖아요. 간략하게 제거 뭐 삭제하는 게 있을 테고 배치하는 게 있을 테고 그렇죠? 요거 아마 제가 IT 경영대 못 봤던 것 같은데 이 결측치 처리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뭐 10% 미만은 대체 삭제라고 10에서 50은 회계 예측하고 50% 이상은 야 50% 이상인데 뭐하러 써? 그냥 제거해 아예 그냥 변수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한 달락에 이런 거 써주면 확실히 뭔가 달라 보이겠죠. 다음 이상치. 이상치도 했죠. 요 IQR을 기준으로 여기를 넘어가면 극단적 이상가. 여기는 이상가. IQR. 요거 했으니까 여기 넘어가고 다음 합성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도대체 왜 하냐? 두 가지 그냥 보안과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만 그냥 암기하고서 썰 풀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합성 데이터를 쓰겠죠. 또 학습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또는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개인정보 그대로 갖다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기존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거를 전처리를 하고 어떤 모델을 만들고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TV를 만들고 활용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완구복, 완전, 부분, 복합. 합성 데이터의 종류로는 세 가지 완구복이 있다. 사례? 그냥 다 써도 모든 게 다 사례입니다. 이런 거 절대 암기하지 않는다. 아, 마이데이터. 요즘 마이데이터 뭐 약간 핫하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면서 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이런 것도 이제 생기고 기본법으로 아예 올라왔죠. 그래서 뭐 데이터의 3법이라고 하면은 그건 외워야죠. 개망신은 외워야죠. 개망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망신. 요렇게 외워주시고 그래서 마이데이터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개인이 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니네가 갖고 있는 거 좀 보내줘. 그래서 얘네가 어떤 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거의 뭐 쓰고 있잖아요.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이제 금융권 뭐 이런 데에서 포스 이런 게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 활성화 방안 제가 볼 때 2번, 5번 요 정도 그냥 활성화 방안 나온다면 무조건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어떤 제도화해야 된다. 표준화해야 된다. 요런 내용. 요런 건 사실 어디다 써도 똑같으니까. 다음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면 요 그림 반드시 암기. 이 그림을 여기다만 쓰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거버넌스야. 하면 다르게 써도 되지만 내가 모르는 거버넌스야. 일단 이 그림 그리고 키워드 어떻게든 떠올려고 그냥 빈칸 채우기. 무조건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나오면. 근데 이제 데이터 거버넌 어쨌든 키워드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구, 후품, 배부, 데이터 표준, 데이터 구조, 데이터 흐름, 데이터 품질,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보안 이렇게 6개 키워드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 요소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제가 볼 때 요거 두 개. 데이터 품질 관리와 메타데이터를 관리한다. 데이터 거버넌스에서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좀 하자면 데이터 주기라든가 어떤 보안 이런 것들을 뭐 향상시킨다. 다음 MDM. MDM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터 데이터가 있고 하나가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마스터 데이터입니다. 마스터 데이터의 정의를 보자면 통합 및 공유하여 하나의 뷰를 제공하는 관리 기법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외울 것이냐? 제가 볼 땐 MDM 자체가 시험에 나올 일이 없다. 근데 MDM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MDM을 하면 이런 DQM, 데이터 품질이 올라가고 MRN, 약간 메타데이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된다. 정도 왜 하는지 정도만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요거 131회 관리에 나왔거든요.
2교 시험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 표준화의 정의, 핵심 키워드, 요거 명형 정규, 데이터의 명칭, 정의, 형식, 규칙, 명형 정규를 반드시 암기. 뭐 필요성 이런 건 그냥 소설 읽기 하면 되고 요거 3단락에는 데이터 표준화가 나오면 이거 말고 뒤에 나오는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129회 때 이 문제 나왔는데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냐. 근데 계구운할이라는 게 있대요. 계구운할. 계획하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활용하고 정윤아 교수사님이 이거 나오면 계구운할을 외우면 된다. 시험 끝나고 알려주더라고. 계구운할을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샤딩. 샤딩과 파티셔닝 두 가지가 있죠. DB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샤딩의 키워드, 물리적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물리적으로 다른 이게 핵심 키워드. 그 다음 구성 요소로 샤드 DB 이렇게 있는데 세 개만 난 외우고 싶다. 샤드 DB, 샤드 키, 샤드 아이디. 그런데 여섯 개 다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림? 아, 약간 애매한데 그냥 요거 약간 요런 느낌? 아니면 뒤에 파티셔닝이랑 비교할 때 다른 거 있나 보고. 그래서 샤딩을 할 때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은 구성 요소는 이렇게 있고 방법이 뭔데 하면 이렇게 네 가지. 버티컬, 레인지 베이스, 키 오월 해시 베이스, 디렉토리 베이스. 네 가지가 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냥 파티셔닝의 방법이랑 비슷해요. 이거 외우면 파티셔닝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딩과 파티셔닝을 비교하자면 샤딩은 보면 이 물리적으로 DB가 다르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근데 파티셔닝은 하나의 DB 안에 나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베이스, 물리적으로 다른 곳. 파티셔닝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위치, 별도 서버로 분리 저장. 파티셔닝은 동일 서버. 샤딩은 핵심 키워드, 스케일 아웃. 다른 데니까. 근데 파티셔닝은 같은 곳이니까 스케일업. 이렇게 세 개만 비교. 그래서 DQC, 아까 이제 데이터 표준화 때 3단락에 이걸 써주면 좋다. DQC, 어떤 인증 제도,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인증 제도고요. 요거 저는 외우길 추천드립니다. DQCV와 DQCM과 DQCS가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는 인증에는 도업, 그러니까 DQCV에는 도업, DQCM에는 정인류 적적보, 정인류 적적보, 데이터 보안 인증에는 저감 착취. 이렇게 아, 심사항목을 다 외운다. 다음 이제 CDC. CDC의 어떤 키워드가 뭐냐 하면 이 변경된 데이터를 캡처해서 전달해주는 기술이다. CDC는. 그래서 그림은 요 그림을 반드시 암기. 이 그림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여기 소스 시스템과 타겟 시스템. 그래서 여기 타겟 DB라고 꼭 써주셔야 되고 여기는 여기 소스라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뭐 절차는 요거까지는 패스. 그냥 구성 요소 여기다 써놓은 거 그냥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답을 쓴다. 부분, 구성 요소, 소스 시스템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타겟 시스템 여기 하나, 둘 여기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 그려놓고 표로 만들고 똑같은 단어 가지고. 왜냐? 채점하는 사람은 그림에 있는 키워드로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표에 있어야 된다. 표에. 다음 이제 파티셔닝. 아까 했죠? 사진과 파티셔닝의 차이. 핵심 키워드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 안에 스케일 요 두 개. 요 두 개만 외우시면 되고. 근데 이제 종류로는 수평적인 파티셔닝과 수직적인 파티셔닝이 있다. 요 정도. 뭐 이거, 개념도 이거, 필요 없고.
여기에 아까 제가 그랬죠. 약간 비슷하다고. 파티셔닝의 종류에 레인지 파티셔닝, 리스트 파티셔닝, 해시 파티셔닝 이런 게 있다. 요거 세 개만. 그래서 파티션이 나왔다 하면 비교를 분산 DB를 하는 게 아니고 샤딩을 해야겠죠. 샤딩. 샤딩이 좀 더 적절한 비교다. 다음 이제 쿼리 오프로딩. 쿼리 오프로딩이 뭔데 하면은 이 DB 트랜잭션에서 리드가 제일 많잖아요. 리드가 오해하는 게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와 리드를 분리해서 상상시키는 기법.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뭔데? 마스터 DB, 스테이징 DB, 슬레이브 DB.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간에 CDC. 그래서 여기에 마스터, 스테이징, 슬레이브, CDC. 커리 오프로딩과 CDC 비교.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이거는 뭐 보안 시간에 하고 그냥 이게 인증,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만 해야 될 것만 모든 것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고 대신에 이걸 넣어놓은 핵심 이유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이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느낌이 뭔가 나야 될 거잖아요. 딱 하나 있다, 딱 하나. 이 뷰를 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안의 핵심 키워드는 뷰다. 다른 거는 사실 다 똑같잖아요. 접근 통제, 허가 규칙, 암호화. 이건 너무 공통적인 거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기술로는 API 방식과 플러그인 방식,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식. 근데 이거 뭐 AP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또 여기 말고도 다 쓰는 거니까 공통적이라. 다음 이제 데이터 옵스. 옵스 하면 그냥 뭐 운영을 빠르게 통합하고 빠르게 배포해가지고 빠르게 또 적용시키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데이터 가지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보다는 개념도는 차라리 요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념도는. 요 위에 밑에까지 못 그리겠다 하면 요만큼은 그려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옵스의 뭐 핵심 접근 방식이라고 하면 뭐 옵스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에자일 대부 옵스겠죠. 이런 거는 키워드라고 보긴 좀 뭐하고 이런 거 뭐 스토리지, 뭐 메타데이터, 뭐 데이터 옵스 지표 이런 거 약간 좀 데이터 느낌 나는 단어들.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여기서는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분석 이게 핵심이다. 다음 이제 데이터 가치 평가의 제도. 일단 저는 무조건 제도가 나오면 요거부터 씁니다. 요거부터. 무슨 법의 몇 조다. 무조건 리드문으로 이렇게 시작. 주구리주구리 필요 없어요. 그냥 법 쓰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법 쓰는 게. 데이터 기본법의 14조다. 데이터 가치 평가는. 뭐 구성 요소로는 뭐 가치 평가 자문단 이런 게 있다는데 이게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시수, 시수, 이거 뭐 수원시? 네, 아무튼. 시장 접근법, 수익 접근법, 원가 접근법. 그런데 수익 접근법에 있는 거나,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야 돼. 이 원가정급법에 있는 요 세 가지. 역사적, 배생, 배책. 이 세 개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까지는 필요 없고. 네, 이상으로 이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QLT 따로 가시면, 시험 보러 가시면 붙으실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쉬지 않고 5분만? 네. 5분만 쉬고